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스타들. 하지만 그들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민낯은 과연 어떨까?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봤던 몇몇 유명인들은 뒤에서 더럽고 음란한 행동을 일삼으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제 우리는 그 가면을 벗기고 그들의 부끄러운 실체를 조명해 보려 한다. 위선과 추태로 얼룩진 그들의 이야기를 공개한다. 더럽고 음란한 성격을 가진 유명인 사인. 사위는 서예지입니다. 배우 서예지, 연인 조종 논란에 휩싸이다.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서예지가 과거 연인 김정현을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월 12일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서예지와 김정현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상대 배우 소녀시대 서연과의 스킨십 장면을 거부하라고 강요했다. 두 사람은 한때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예진은 김정현에게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라며 집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그녀는 촬영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촬영 영상을 직접 보내도록 강제했다. 김정현은 서예지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 그는 촬영장에서 서연을 철저히 외면했고 공식 석상에서도 그녀와 거리를 두려 했다. 이를 목격한 팬들과 관계자들은 불편함을 느꼈으며 서연이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기자들은 서예지와 김정현 측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정현 소속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회피했고 서예지의 소속사 또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서예지는 4월 13일 예정된 영화 내일의 기억 제작 발표회에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영화 관계자들은 그녀의 불참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 1990년생인 서예지는 원래 아나운서를 꿈꿨으나 2013년 배우로 데뷔했다. 데뷔 후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서야 비로소 스타덤에 올랐다. 이 드라마는 2020년 방영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서예지의 커리어를 새롭게 열었다. 그러나 연애 조종 논란뿐만 아니라 학력 위조 의혹까지 더해지며 그녀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서예지는 자신이 스페인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학교에 재학한 적조차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유명 유튜버는 그녀의 실체에 대해 폭로하며 서예지는 드라마 속 캐릭터처럼 실제로도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주목받길 원하며 남성을 조종하는 것을 즐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가 김정현을 완전히 지배하려 했으며 김정현 역시 그녀에게 푹 빠져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예지 측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대중의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3위는 서수진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연예인을 폭로하는 운동이 한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많은 이들은 이를 계기로 인성이 형편없는 스타들을 걸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다. 학교는 감옥과도 같고 친구들은 피해야 할 존재가 된다. 종이 울려야만 시작되는 공포의 시간, 등교길은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아야 하고 폭력의 주동자는 다음 희생을 정해 당신을 가로막는다. 기자 최정아는 최근 연예계에서 터져나오는 학폭 폭로 사태를 이렇게 시작했다. 지금처럼 연예인들의 학창시절 폭력 전력이 들춰진 적은 없었다. 매일같이 새로운 폭로가 터지고 과거 논란이 다시금 조명되면서 대중들은 충격과 환멸을 느끼고 있다. 서수진 여자아이들은 학폭 논란의 중심에 선 대표적인 연예인 중 한 명이다. 현재 학폭 의혹을 받는 연예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과거를 급하게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중들은 겉으로는 천사표처럼 포장된 연예계의 부패한 이면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진선미 집착과 연예인의 인성 황금기 포장. 한국에서는 미스코리아 수상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수상하지 못한 참가자도 미스코리아라 불린다. 미스코리아는 미스진, 선, 미로 나뉘며
이는 진선미라는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숭배되는지를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외적 아름다움과 내면적 가치를 상징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집착으로 인해 한국 사회, 특히 연예계에서는 착한 성품과 아름다운 외모가 필수 요건처럼 여겨진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연예인들에게 있어 인성 황금기는 이제 단순한 미덕이 아닌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심지어 몇몇 연예인은 단지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스타가 되기도 한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인 박진영은 연습생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인성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50세의 프로듀서 박진영은 자신의 소속 연예인들에게 좋은 성품과 바른 삶이 예술적 재능보다도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가르쳐왔다. 2위는 황현진입니다. 황현진은 과거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잘못된 언행을 했음을 인정하며 실망을 안겼다. 하지만 바로 그 인정 때문에 중학교 시절 학폭 의혹이 제기되자 직접 사과문을 올린 스트레이 키즈의 황현진보다 더 많은 조롱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진영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JYP 소속 아티스트 2명이 연이어 과거 사고를 폭로당했다. 학폭은 물론 동남아인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말을 일삼았다는 의혹까지. 물론 이런 일들은 박진영이 줄곧 강조하던 황금 인성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황현진은 학교 폭력 고발 운동이 확산되며 이미지가 무너진 유일한 아이돌이 아니다. 여자아이들의 서수진 역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던 모습과 실제 성격이 전혀 달랐다는 폭로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황현진과 서수진은 팬들 사이에서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다고 알려졌다. 수많은 비하인드 영상과 팬들이 촬영한 장면들을 보면 두 사람이 낯을 많이 가리고 주로 멤버들과만 어울리며 동료들에게 다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황현진의 옛 친구들은 그가 여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신체적으로 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서수진 역시 여러 피해자들이 샌드백처럼 때렸다며 그녀가 학폭 주동자였다고 폭로했다. 한때 청순하고 상냥한 이미지로 알려졌던 에이프릴 이나운도 같은 그룹 멤버를 괴롭히고 SNS에서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팬들과 소속사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인성 스토리 덕분에 수많은 미사역으로 칭찬받았다. 배우부터 가수, 개그맨까지 끝없는 학폭 폭로 리스트 속에서 코리아타임스는 학교 폭력 스캔들이 한국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미투의 시태그의 미티오 운동이 전 세계 연예계를 강타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도 스타들의 텅 빈 인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1위는 장동건입니다. 언제나 완벽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던 장동건. 고소영과 함께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로 손꼽히며 세기의 결혼식까지 올린 이 남자는 과연 그 명성에 걸맞은 삶을 살았을까요?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 훌륭한 배우로 보였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던 불륜설을 부정하던 그였지만 결국 2020년 그의 진짜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해커들이 폭로한 메시지에서 장동건은 절친 주진모와 함께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일 때조차도 이런 추잡한 행태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니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이 스캔들로 인해 장동건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고 대중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당시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서 태평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지만 스캔들이 터지자 황급히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부부 사이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이혼설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영은 묵묵히 남편의 행동을 감싸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혀갔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장동건과 주진모를 협박했던 해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추악한 행동이 발각되자마자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길 기다렸던 장동건은 아내의 용서를 등에 업고 다시 평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과연 그는 지금도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이라며 자랑했던 그 관계, 이제는 전남친의 충격적인 폭로로 추락의 끝을 맞이한 연예인들. 한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다고 자랑하던 연인들이었지만 이별 후 그 관계는 불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화되고 심지어는 전남친의 충격적인 폭로로 대중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개 열애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연예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의 화려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남친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 진실로 얼룩졌고 그 여파는 끝을 모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오늘은 전남친의 폭로로 대중의 비난과 추궁을 받으며 고통을 겪은 여자 연예인 T.O.P.사를 소개합니다. 4위는 한성주입니다. 한때 모든 것을 손에 쥔 여자로 불렸던 한성주. 하지만 결국 그녀가 쥐고 있던 것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다. 1994년 미스코리아 수상 후 1996년에는 SBS 아나운서로 선발되며 인생의 정점을 찍었고 3년 뒤에는 재벌가 아들과의 결혼까지 성사시키며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은 삶을 누렸다. 세상이 그녀의 발밑에 놓인 듯 보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고작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고 그녀는 단숨에 이혼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이후 다시 사랑을 찾겠다고 나섰지만 그녀의 선택이 과연 현명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홍콩에서 동거를 시작한 한성주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남성은 출산을 반대했고 두 사람은 결국 갈등 끝에 결별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전 남친은 보복이라도 하듯 사적인 영상을 유출하고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며 사방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입시 비리 의혹, SBS 아나운서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 그리고 이혼 후 수년간 여러 금전적 후원자들과 얽혔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폭로전의 중심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지만 결과는 승자 없는 소송전이었다. 연이은 추문과 폭로로 인해 한성주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명예를 회복할 날이 올지는 요원해 보인다. 3위는 바로 조보아입니다. TVN 드라마 이녀 공주에서 함께 연기하며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한 조보아와 온조는 연기뿐만 아니라 속궁합도 잘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온조는 연애 스타일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에 대해 직설적인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20분이고 연애 스타일은 낮저밤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진짜 의도는 사실 온조 개인이 아닌 공개 연애 중인 조보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조보아를 낮저밤저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조가 직접적으로 조보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여성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조보아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든 셈이므로 조보아에게는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바로 과즙 마스터 과즙세연입니다. 예상치 못한 과즙과 육즙의 조합으로 화제를 모은 과즙세연은 방시혁과의 핫한 만남을 통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지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숨기고 싶었던 전남친의 폭로 사건도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과즙세연과 교제 중 그녀가 팬으로부터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남친은 처음에는 선물이 과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팬들이 1,000만 원어치 별풍선을 보내준 적도 있기 때문에 큰 후원으로 생각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즙세연이 자신의 친한 언니와 떠난 필리핀 여행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그 여행에서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착용하고 필리핀으로 떠났으며 여행 중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항공사나 호텔 예약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샤넬, 디올 등 명품백 6개와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가 들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남자친구는 그녀와 함께 여행했다고 주장했던 친한 언니를 추적한 결과 그 언니는 필리핀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여행을 갔던 것은 그 언니가 아닌 과거에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했던 열흘 팬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남자친구는 결국 이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과즙세연은 이 폭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여행이 미리 계획된 것으로 지인 여성 2명과 함께 갔다고 주장했으며 명품백은 그리 비싼 것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5천만 원 현금을 세관을 통과한다고 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즙세연이 1년에 3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명품백 몇 개와 5천만 원 현금 3박 4일 간의 필리핀 여행이 과연 그녀가 육즙과 과즙을 믹스하기 위한 중노동의 결과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즙세연이 큰손들의 꾸준한 후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즙세연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은 자신이 방시혁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불쾌하게 여기며 이른바 주어는 없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위는 김지영입니다.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순수한 사투리와 감정 넘치는 눈물 연기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지영은 2023년 예상치 못한 피투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폭로자는 바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 래퍼 H로였습니다. 그는 폭로를 결심하기까지 무려 6개월을 고민했다고 전했으며 한때 김지영과 동거하며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부모님의 빚까지 끌어다 방을 구해주고 월세까지 대신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지영은 그들이 함께 키우던 고양이를 파양한 뒤 갑자기 잠적했고 몇 달 후 연락을 시도했을 때는 새 휴대폰 번호를 통해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돈을 갚기는커녕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은 전 남친의 폭로에 대해 부모님과 법적 자문을 받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전 남친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구시 뉴스에 이 사건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법적 공방도 추가 폭로도 없었던 상황을 보면 김지영 측에서 돈을 갚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180만 원의 빚을 갚지 않았던 사실과 그로 인한 논란은 그녀가 단지 20살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더라도 배우로서의 경로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결국 자신의 미래에 큰 부담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1위는 소유진입니다. 귀엽고 밝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유진은 특유의 애교 넘치는 말투로 남성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만큼 데뷔 초부터 남자 연예인들과의 끊임없는 열애설과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업가인 안현모의 전 남편으로 더 잘 알려진 래퍼 라이머였습니다. 두 사람은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인 연애를 시작했으며 몇 개월 만에 결혼설까지 나돌았지만 결국 결혼이 아닌 결별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까지 한 이들의 갑작스러운 결별은 그만큼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라이머는 자신의 심경을 담은 곡 무슨 말이 필요해를 발표하며 이별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서 상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래가 발표된 시점과 유진과의 이별 타이밍을 고려했을 때 누구나 그가 유진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머는 또 다른 곡 그녀를 조심해를 발표하며 충격적인 가사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곡은 방송에서 보였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여성을 맹렬히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시점에 소유진과 라이머의 결별 이유에 대해 양다리설이 퍼지면서 이 노래가 사실 소유진을 겨냥한 디스곡이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노래의 가사 내용은 당시 돌던 소문과 정확히 일치했는데 그 소문은 몸매 좋고 애교 만점인 여성이 몰래 유부남과 관계를 맺고 그 가정을 깨뜨린 후 유부남이 여배우에게 혼인빙자 소송을 걸었고 여배우가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만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유부남이 소송을 취하하자 여배우는 재력가와 초고속 결혼을 올리며 뒤통수를 친 사건이 떠돌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소유진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성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소유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봉사와 기부를 실천해온 소유진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에이, 설마요? 라며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몰래 관계를 맺는 행위인 간통은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형법에서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불륜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는 행동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륜은 종종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충격과 논란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과거 연예계에서 있었던 불륜 사건들은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 김지민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미모라는 찬사를 받으면서도 복잡한 남성 관계와 4차례에 걸친 결혼과 이혼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우 정윤희는 재벌가 회장과의 간통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륜 스캔들은 오늘날까지도 연예계 불륜 사건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미디언 후지몬과 모델 기노시타 유키나의 이혼이 그녀의 남성 스타일리스트와의 불륜 때문이라는 사실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들의 딸이 스타일리스트를 너무 닮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처럼 로맨스와 불륜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대중이 느끼는 불륜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공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연예계 불륜 스캔들 TOP10을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태진아입니다. 태진아의 간통 사건은 그 자체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나비 효과로 알려진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75년 당시 21살이었던 태진아는 47살의 현대건설 사장 부인과 간통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태진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으며 약 20여 차례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급이 10만 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진아는 일반 직장인이 1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단 20번의 만남으로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륜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불륜으로 체면을 구긴 현대건설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사장직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은 이후 승승장구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되었으며 결국 태진아의 간통 사건은 역대급 나비 효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진아는 26살 연상의 여성과의 간통이 여전히 마음에 남았던 것인지 훗날 자신보다 22살 어린 여자 가수 마야와의 작업에서 즉석에서 대본을 수정해 키스신을 삽입하며 논란을 일으킨 일화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불륜 사건에서 느낀 어떤 감정이나 반응이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일화로 남았습니다. 9위는 정은채입니다. 정은채는 영국의 명문 패션 학교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을 졸업한 독특한 배경을 지닌 배우로 한국과 일본에서 불륜 스캔들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은채의 첫 번째 불륜 논란은 일본 배우 카세 료와의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유의 언덕에 함께 출연하면서 급격히 친밀해졌고, 둘이 함께 장을 본 뒤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14시간 후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일본 언론에 포착되며 이들의 관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카세료는 모델 출신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보다는 양다리 논란으로 해석되었고 사건은 비교적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터진 가수 정준일과의 스캔들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준일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숨기고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면서 팬들 사이에서 정은채와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준일은 콘서트장에서 자주 정은채와 함께 모습을 보였고 팬들은 두 사람을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준일의 팬카페에 그가 이미 기혼자라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그렇다면 정은채는 대체 어떤 관계냐? 라는 의문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은채는 정준일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준일은 유부남임을 숨긴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사람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졌고 정은채는 다시 한번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8위는 이은경입니다. 이은경은
1987년 데뷔 이후 청순한 이미지를 대표하며 빠르게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1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많은 남성 팬들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과 육아 중임을 솔직히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랑 이야기를 전해 대중들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이은경의 전 남편과 탤런트 이진우 사이에서 심야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사건은 양측이 고소를 취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은경과 전 남편은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직후 이은경과 이진우 사이에 열애설이 돌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며 그저 동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약 5년 뒤 두 사람은 결국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혼 후 이은경은 한 방송에서 전 남편의 여자 문제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순진한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본 전 남편은 해당 방송 게시판에 당시 이은경과 이진우의 간통 증거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강력한 반응을 보였고 이진우의 전 매니저도 두 사람의 불륜이 사실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에서 감성적으로 이야기한 이은경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이진우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해지며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구속받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위는 황수정입니다. 황수정은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 씨 역으로 다나함을 뽐내며 큰 인기를 끌었고 엄마야 누나야에서 정숙하고 참한 매력을 지닌 장혜경 역을 맡으며 청순파 배우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청아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2001년 겨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황수정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조사 중 마약이 아니라 최음제인 줄 알았다는 변명을 하며 여론은 급격히 냉담해졌습니다. 게다가 황수정은 공범으로 지목된 유부남 강모 씨와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면서 간통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팬들조차 큰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황수정은 몇 차례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여론의 냉대 속에서 복귀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과거 논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녀의 경력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6위는 옥소리입니다. 화장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옥소리는 배우로서도 탄탄한 입지를 다지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생활은 점차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한 지 11년 만에 간통 혐의로 피소되었고 그동안의 불륜 사실이 모두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옥소리는 박철의 친한 후배였던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의 불륜과 이탈리아 출신의 요리사와의 불륜 등 여러 건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동안 그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이후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와 아이를 낳고 동거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동거남인 이탈리아 셰프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옥소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옥소리는 여러 차례 불륜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녀의 인생과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위는 김민희입니다. 김민희는 불륜의 아이콘으로 자주 거론되며 대중에게 익숙해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로 모델 못지않은 매력을 뽐내며 여러 남자 배우들과의 열애설로 화제를 모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 이정재와 3년간의 연애 후 배우 조인성과 1년간 교제한 뒤 22살 연상의 유부남 감독 홍상수와의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8년간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민희는 한때 홍상수 감독의 아내에게 남편 관리 좀 더 잘하셨어야죠 라고 발언하며 대담함을 보였고 홍상수 감독은 공개석상에서 김민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말하며 불륜 사실을 대중 앞에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홍상수 감독의 아내일 것입니다.
홍 감독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홍상수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결국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의 한 예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김민희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4위는 김영애입니다. 김영애는 1971년 수사반장으로 데뷔한 이후 해를 품은 달 등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를 펼치며 대중에게 사랑받은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간통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1975년 유부남이었던 밴드마스터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영애는 당시 연기 생활을 그만두더라도 그와의 만남만은 멈출 수 없다며 그와의 사랑을 지속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터진 재벌 2세 박동명 사건 등 다른 여배우들의 스캔들로 인해 김영애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고 그녀가 무명의 가난한 밴드마스터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순수하다는 동정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 덕분에 비교적 짧은 자숙 기간을 거친 후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김영애는 해당 남성과 1979년에 결혼하여 사랑을 결실로 맺었지만 20년 뒤 이혼하며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3위는 김세아입니다. 1996년 6일의 경쟁률을 뚫고 MBC 공채 탤런트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화려하게 데뷔한 김세아는 2016년 청담동 오피스텔과 기사 포함 차량,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을 받으며 한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불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세아가 첼리스트 김수현과 혼인 상태였기에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불륜 사건 이후 김세아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연루되었으며 이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0년 김세아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한 부부가 이혼했는데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니 정말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 방송을 본 회계법인 부회장과 그의 전 부인 씨는 김세아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시 고소를 진행하여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세아의 사건은 사실을 숨기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침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이었습니다. 2위는 김혜분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예능, 라디오 DJ, 연기까지 섭렵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김혜분.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2005년 한순간에 무너졌다. 32세의 나이에 재미교포 출신 40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된 그녀는 결국 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사건 내용도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청담동에 위치한 그 남성의 건물에서 무려 3차례에 걸쳐 간통을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혜부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곧 이혼할 거라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녀가 믿었던 남성은 김혜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연녀까지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여성과는 이미 아이까지 낳고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파장을 일으켰고 김혜부는 한순간에 치명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결국 이 불륜 사건은 그녀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이후에도 대중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1위는 박상철입니다. 박상철은 현실판 부부의 세계를 연출한 인물로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에서 박상철이 손가락 하트를 하며 양옆의 두 외국 여성에게 볼에 뽀뽀를 받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상철은 가수로서 데뷔했으나 처음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며 생계를 위해 MC와 재단 배우로 활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오가, 무조건, 황진이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사는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상철은 아내의 물심양면 지원을 받으며 가정을 꾸려갔지만 2007년 팬카페에서 만난 13살 연하 여성과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그는 내연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결국 본처와 이혼 후 내연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두 번째 아내는 그의 외도 사실을 고소했고 그 외도의 상대가 바로 그의 전처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박상철은 두 집 살림을 이어갔고 전처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여전히 두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재단자의 의상비를 빼돌려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상철의 부부사과는 사실상 부부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이제 남은 것은 두 번째 아내의 결단뿐입니다. 아내 때문에 창피당한 남편 연예인, TOP사, 미친 아내들.